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두 문제짜리인가요? 세 문제. 12, 13, 14. 일단 이건 나중에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봐도 하면서 이제 이거 12번 읽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쿠퍼 세포는 뭐다? 몸의 면역 작용을 할 수 있도록 help.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거나 저장. 간에서 나오는 혈액, 간정맥을 통해서 신장. 간으로 이동된 요소는 간동맥에 의해서 몸 밖으로 배출. 간은 다른 장기와 달리 두 개의 혈관으로 혈액을 공급. 이제는 했겠지 문제. 설마? 야, 역시 다 풀었네. 야, 이제는 풀었겠지. 야, 진짜. 와, 진짜 이 학생들은 답도 없다. 진짜 다 풀었어? 아니 문학 풀었어요. 저는 비문학 없어. 아니 그 그러면- 저녁에 계속 그거 하려고 하는데 저녁 수업. 비명도 진짜 어제 일요일날. 문학 예, 여기까지 하시죠. 아, 뭔데? 해 무슨 의미 없는데. 자, 갈게요. 우리 몸 안에서 가장 큰 장기는 간으로 이러면서 배경이 늘리는 거야. 간이 가장 큰 장기구나. 커다란 크기만큼 하는 일이 많아서 인체의 화학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머릿속에 딱 생각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막 부모님이 얘기할 때 써먹으면 오, 유식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게 되는데 여기서 흡수된 여러 영양소도 대부분 혈액을 통해서 아까 있었는데 간으로 이동. 간은 그 영양소들을 몸에서 요구한 다른 영양소로 만들거나 간이 뭐예요? 영양소를 다른 영양소로 만들거나 몸을 위해서 저장.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간의 구조와 혈액의 공급 방식이 있대요. 간은 육각형 기둥 모양의 간소엽이라는 작은 공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내부부는 간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간세포로 채워져 있다. 간소엽이 있고 간세포로 채워져 있고 간소엽의 중심부에는 중심정맥이라는 게 놓여 있어서 간을 거치면 혈액이 간정맥으로 보내서 심장으로 흐르게 한다면서 좀 찾자. 1번 있었나요? 없네요. 쿠퍼 없었고. 간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거나 저장한다. 있었어요? 예. 네. 간에서 나온 혈액은 간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흐른다. 있었나요? 있었죠? 네. 그 다음 4번 간으로 이동된 요소는 간동맥, 동맥아직 안 나왔고 두 개의 혈관 안 나왔고 그래서 풀어갑시다. 그리고 육각 기둥의 모양의 각 모서리는 간문맥, 간동맥, 담관이라는 게 있는데 간문맥과 간동맥은 혈액이 다른 장기에서 간으로 유입되는 거. 오케이. 간문맥과 간동맥은 혈액 다른 장기에서 간으로 어떻게 유입. 담관은 담즙이 간에서 배출. 담관은 배출, 간동맥은 유입. 4번 있었는데 간으로 이용된 것은 유입이죠. 배출이 아니라. 답은 4번. 간동맥은 뭐예요? 배출이 아니라 유입. 들어오는 거죠? 뭐야 이거 너무 쉬웠네. 그러면 이제 하나는 어휘 문제고 하나는 13번은 이제 1대 13번부터 보고 푸는 거예요. 일단 기역의 문맥적 의미로 유사한 거. 기역.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 심장으로 들어간다. 자, 심장으로 들어간다. 이게 심장으로 슉 들어간다. 몇 번이에요? 방으로 들어간다. 뭐야 이거? 들어가는 거잖아? 네. 방으로,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야. 심장이라는 공간으로, 방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휘 문제 풀 때 그 앞에 대상이 뭔지를 보는 게 어휘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를 보고 풀어야 돼요. 벌써 지금 두 문제를 해결했죠. 그럼 한 문제 남았으니까 이 한 문제에서 뭘 요구하나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간소엽. 이제 아까 간소엽을 읽었잖아? 일부러 확대했는데 A에서 E를 이해하는데 간에서는 간소엽이라는 육각형이 있고 간세포 있고 아까 담관 있고 간문맥 있고 간동맥 있고 중심정맥이 있고 시누소이드는 아직 없지만 나중에 나오면서 보면 되겠네. 1번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어디를 통해서? A라는 간문맥을 통해서.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일단 간문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곳. 읽어놓자.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C를 통해서 담관을 통해서 쓸개로 내보내는지 확인해야 되고 D는 뭐야 이거? 간세포는 E에서
시누소이드에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아서 대사활동을 하는지 아주 체크해야 되고, 이 뭐예요? 이도 시누소이드는 만들어진 노폐물은 중심정맥으로 보내는지 봐야 되고, 또 시누소이드는 A와 B가 간 문맥과 간 동맥이 간소엽 내부에서 점차 간으로 져서 합쳐진 것이군. 이제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풀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읽어봅시다. 자, 갑니다. 인체는 거의 모든 장기혈액 순환에 혈액이 동맥으로 들어와 모세혈관을 거치고 산소와 영양소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정맥으로 나가는 게 일단 혈액순환의 방식. 그러나 집중해야겠죠. 그러나 간은 또 예외적으로 여기 시험 나올 확률이 있겠네. 혈액이 간동맥과 간문맥이라는 두 개의 혈관을 통해서 들어와. 일단 아까 유입이라 했죠. 들어와서 미세혈관을 지나서 중심정맥으로 흘러나간다. 이까지는 자세히 살펴보면 동맥인 간동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혈액은 산소 운반, 소장과 간을 연결하는 혈관인 간문맥은 들어오는 혈액은 위나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를 뭐로? 간으로 이동. 이 두 혈관들은 간소염 내부에서 점차 가늘어져 두 혈관이 가늘어져 시누소이드라는 미세혈관으로 합쳐지고, 시누소이드는 바치랑처럼 길게 배열되어 있는 간세포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시누소이드에 흐르는 혈액은 대사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간세포에 공급하고, 간세포의 대사활동의 결과물이 대사산물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노폐물을 흡수하는데 이러한 것을 물질 교환이라고 하고, 이렇게 시누소이드를 걸친 혈액을 중심정맥, 시누소이드를 거쳐간 혈액은 중심정맥으로 들어간 후에 다시 간정맥과 합쳐져서 심장으로 들어간다. 이게 문제가 나왔겠네요. 1번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뭐를 통해서? 간문맥, 장 흡수 영양소, 간문맥. 어디 있어요? 간문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혈액은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를 간으로 이동.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를 간으로 이동. 딱 있죠? 1번은 이렇게 찾는 겁니다. 찾아야 됩니다. 어디? 1번은 어디 있다? 방금 제가 동그라미 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쓸개로 내보내는군. 일단 쓸개 나왔었나요? 쓸개 나왔나요? 아니요. 안 나왔죠? 놔둬놓고. 세 번째 D는 간세포는 여기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아 대사활동을 하는군. 간세포는 산소와 산소와 소를 받아서 대사활동을 하는군. 여기 어디 있어요? 대사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간세포에 공급. 이게 몇 번입니까? 여기 3번 여기 있죠? 3번. 여기가 3번입니다. 4번은 이에서 시누소이드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은 중심정맥 노폐물, 시누사이드 노폐물 어디 있었는데? 뭐예요? 간세포에 뭐라고 돼 있어? 간세포의 결과물인 얘와 같은 노폐물들을 흡수하는데, 시누소이드를 거친 혈액은 중심정맥으로 유입한 후, 자, 시누소이드를 흐르는 혈액은 산소와 영양소를 간세포에 공급하고, 시누소이드는 이거 산소와 영양소를 간세포에 공급하고 간세포의 결과물인 노폐물을 흡수하죠. 물질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4번은 이에서 만들어진 시누소이드에서 노폐물이 만들어지나요? 아니요. 그럼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어디? 노폐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쳐야 돼요? 교환. 아닌데 아까 혈액. 아니요? 아까 뭐라고 했죠? 노폐물을 뭐 하는데? 노폐물을 뭐 한다고? 흡수. 만드는 게 아니라 요거를 뭐 할 뿐이에요? 흡수가 됩니다.
정맥으로 보내는 거 맞아요. 근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입니까? 흡수를 합니다. 넘어갈게요. 끝입니다. 다 풀었어요. 아까 간으로 저 합쳐지겠군 있었어요. 넘어갈게요. 17일차입니다. 과학, 일단 여기서 과학을 하나 더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과학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바로 해야지. 17일차입니다. 또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 하나랑 빗글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 보기 한번 볼까요? 읽을지 말지 약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읽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좀 읽고 싶어가지고 읽는 거예요. 물이 담긴 수조에 절반 정도 담기는 비커 속에서 진한 황산을 넣어서 묽은 황산 용액을 만들면 묽은 황산 용액은 비커 주위의 수조 속 물의 온도까지 높아져서 뭐예요? 황산이 이온으로 되면서 열 방출하고 열이 뭐예요? 물속에 전달. 이걸 읽으면서 그렇지 이해되면 과알못 과알 잘 아예 뭔 말인지 모르겠다. 과알못이에요. 보기는 가를 넣는다. 나중에 가하고 기읍 어휘 문제는 쉬우니까 1번 그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연력학 변수 같은 두 개는 같은 상태에 있다. 연력학 제1법칙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일정 열린 개에서 주위 물질 교환 없이 에너지 교환만 일어난다. 어떤 개가 초기 상태에서 최종 상태 진행하면서 거칠 수 있는 경로는 무한히 많다. 개와 주위의 사이에 에너지 교환이 일어날 때 에너지 증가하면 주위 에너지는 감소한다. 일단 표시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공대를 가려면 물리랑 그 다음에 화학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물리가 제일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화학이요. 생물이랑 지구과학은 잘 안 쓰입니다. 특히 지구과는 제일 적게 쓰이고 생명도 별로 안 쓰이고 화학, 뭐 연력학 이런 거 화학 많이 쓰입니다. 물리랑 화학. 과학에서 관심을 갖는 대상을 개라고 하고 개를 제외한 우주의 나머지를 주위. 핵심은 개, 나머지 주위. 개와 주위의 사이를 당연히 경계가 있겠죠. 이거 쉽다. 개는 주위와 에너지나 물질의 교환이 모두 일어나지 않는 고립되어 있으니까 고립개. 주위와 물질 교환 없이 에너지 교환만 일어나면 닫힌 개. 표시만 하면 됩니다. 주위 물질 및 에너지 교환 모두 일어나는 게 열린 개. 결국 물질 에너지 교환. 교환이 뭐예요? 물질 교환이 있고 뭐가 있어요? 에너지 교환이 두 개가 있나 보네. 둘 다 일어나면 고립. 물질은 없는데 에너지만 일어나면 닫힘. 둘 다 되면 열린. 표시해놓고.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표시만 해놓으면 돼요.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 우주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 아까 있었는데 보기에 개와 주위의 에너지의 합 또한 일정. 표시만 해놓고 아주 날리기만 하면 돼요. 개와 주위 사이에 에너지 교환이 있다면 개 에너지가 감소할 때 표시. 개가 감소하면 주위는 증가했고 반대로 개가 증가하면 주위 감소 똑같은 말이겠죠. 반비례. 개와 주위 사이에 에너지 교환이 일어날 때 에너지 교환이 발생. 그럼 개의 에너지가 증가하면 플러스, 개의 에너지 감소하면 마이너스로 표시. 한편 개가 열을 흡수하는 과정을 흡열, 열을 흡수하니까 흡열, 개가 열을 방출하면 발열. 에너지는 열 에너지의 대표적인 형태이므로 흡열 관련된 거 플러스 Q, 발열은 마이너스 Q 표시해놓고 개의 에너지는 뭐라고 돼 있어? 온도, 압력, 부피 등의 연력학 변수들의 결정되므로 연력학적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 연력학적 변수들은 같은 개, 같은 개들은 같은 상태, 같으니까 같겠죠? 그림과 같이 피스톤이 연결돼 실린더가 있고 실린더는 보일시하는 법칙을 만족시킨 기체가 들어있다. 가장 먼저 피스톤을 고정시킨 채 고정하지 않은 채 일단 고정을 안 했네. 실린더 속의 기체 압력이 P1으로 일정하도록 유지. P1으로 일정하도록 유지. 실린더를 하열하여서 실린더를 오늘은 T1에서 T2로 되게 되면 T1에서 T2.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온도 상승. 실린더 속에서 기체 부피 증가. 한편 피스톤을 해줘봐요. 실린더를 그대로 일정하게 한 다음에 실린더를 가열하면 T1, T2가 되는 동안 압력은 P에서 P2로 내려서 온도를 T1을 실린더를 지켜야 된다. 결국 부피 증가. 왜 대충 읽을까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읽으라고. 지금 어차피 열심히 읽어봤자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읽어야 돼. 이거는 그냥 대충 느낌대로 그냥 눈으로 쓱쓱쓱 하면 돼요. 너무 열심히 읽으면 이해한다고 시간 다 보내는데 어차피 보기 볼 때 또 읽어야 돼요. 이게 센스입니다. 제가 이거 열심히 읽어봤거든요. 문제 풀 때
열심히 읽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열심히 읽어봤자 어차피 나중에 보기 문제 갚을 때 또 읽어야 돼. 그래서 대충 읽는 거예요. 또 읽어야 되니까. 전자의 경우 A, 후자의 경우 B. A는 전자가 있겠죠. 첫 번째가 A가 있고 후자가 B가 있으면 A는 T1, P1인 초기 상태에서 P2, P1인 최종 상태가 되었고 T1 둘 다 T1, P1인데 T1, P1인데 T2, P1이 되고 후자는 뭐가 돼요? T2, P2 거쳐서 T2, P1 그리고 두 개라고 할 수 있는 A, B가 같은 상태에 있으면 A, B 실린더 속의 내부 에너지는 서로 같다. 일단 표시. 아, 근데 이게 기네. A의 초기 상태, B의 초기 상태, A 최종 상태, B의 최종 상태 총 4개가 각각 같지만 초기 상태에서 최종 상태에 이르는 경로가 다르다. 일단 이게 주제겠죠. 별표 3개. A와 B의 차이는 뭐라고요? 초기 같고 최종도 같아요. 아까 최종 어떻게 같았어요? T2, P1? 여기서 T2, P1은 같지만 경로가 달랐던 거야. 오. 그래서 결론이 같다고 해서 과정이 같다고 할 수 없다. 오, 주제. 또한 어떤 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로는 초기에서 최종으로 변화하면서 1년에 뭐예요? 상태들로 이어지고 두 상태들을 연결하는 경로는 무한히 맞다. 경로는 많다네요. 서울로 가는 방법 많죠? 비행기도 있고 KTX도 있고 얘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이거를 이제 심플하게 풀어가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1번 연력학적 변수들은 같은 상태에 있다. 아까 같으면 같다 했죠? 같으면 같다. 여기 있다. 같은 개들은 같다. 여기 1번 표시하면서 갑시다. 에너지 총량 일정. 아까 에너지 총량 일정. 여기 2번 에너지 일정. 1번, 2번 답하면 진짜 말도 안 돼요. 열린계에서는 열리면 다 되죠. 이거 뭐예요? 너무 쉽다. 열리면 뭐예요? 물질도 일어나고 에너지도 일어나는 게 열린이죠. 에너지 교환만 일어나는 걸 닫힌 게. 넘어갈게요. 2번 윗글을 바탕으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보자. 아까 다시 보기 한번 체크해놨죠? 한 번 더 체크한 걸 다시 보면 물에 담긴 수준을 절반밖에 믿게 넣어서 신화항산을 넣었을 때 진한 거를 결국 뭐로 바꾸는 거다? 묽은 용액으로 만들면 진한 걸 묽은으로 만들면 묽은 뭐는 뭐예요? 주위가 뭐예요? 온도 높아짐. 주위 온도 높아짐. 그 이유가 열이 방출돼서 온도 높아짐. 끝. 열이 방출해서 온도 높아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 방출이 발열. 좋죠? 아까 전에 열 방출이 발열. 발열 아까 마이너스 Q였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쉬운 거야? 1번. 앞에서 어디 있어요 아까? 여기 있죠? 발열 마이너스 Q.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 바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그래프를 보기로 참고했죠. 그럼 저 같으면 4번부터 풀고 가겠어요. 그럼 한 문제만 풀면 되잖아. 기읍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한 것은 기읍 어딨죠? 같은 개들. 같은 개들은 같은 상태. 같은 개들은 같은 상태. 같은 개들은 같은 상태. 같은 개들은 똑같은, 동일한. 4번의 정답은 1번. 똑같으니 동일한이죠. 동반은 함께하는 거고, 동화는 같아지는 거고, 균이라는 거는 일정한 거고, 유일한 거는 유일한 온리고. 졸라 빠르죠? 네가 안 풀어왔기 때문이에요. 왜요? 영어 모의고사 그거 할 때 1시간 10분 동안 좀 쳐봤더니 그 방황 이상이신 것 같아요. 아까 싸웠는데 또 싸고 싶어? 핸드폰 안 하는 거 맞지? 나도 하죠. 저 충전 네. 3번 갈게요. 보기는 가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보기를 참고해서 뭐예요?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A의 경우 자 이제 갑니다. 일단 아까 전에 결국은 A의 경우 A 상태에서 C로 간대요. A는 T1, P1이었는데 T2, P1으로 가는 거죠. 아까
T1, P1에서 아까 P2 뭐예요? P1으로 가는데 실린더 속 기체가 부피가 증가하는지 그러니까 찾아보면 됩니다. A는 전자인데 전자는 T1, P1에서 T2, P1으로 가는 거 맞았죠? T2, P1으로 갈 때 전자는 어떻게 되죠? 먼저 우리 전자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피는 증가. 한 편이 후자겠죠? 자, 여기 한 편 전에가 전자입니다. 여기가 A입니다. 한 편 전까지가 A. 그 다음에 한 편 피스톤 고정이 B입니다. 이해됩니까? A는 뭐라고 돼있어? 부피 증가? 찾기만 하면 됩니다. 부피 증가. 오, 내용 이해 필요 없음. B의 경우 아까 한 편 뒤였죠? 한 편 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A에서 B 상태가 아까 전에는 B는 어떻게 간다 했어요? B는 잘 보세요. B는 T1, P1에서 T2, P2 갔다가 T2, P2 갔다가 T2, P1 T2, P2는 어디로 가요? T2, P2 T2, P2는 여기가 T2, P2죠. 여기로 갔다가 T2, P1 이렇게 가는 거네. 이게 B네요. 그래서 A에서 B 상태로 갈 때 온도가 점점 높아짐, 온도가 점차 높아짐, 온도가 뭐예요? 한편 T1에서 T2가 되는 동안 기체 압력도 증가하고 뭐예요? 압력이 증가하고 온도가 T1에서 T2가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도가 증가했죠? 온도가 T1에서 T2로 가면서 당연히 온도도 증가했죠. X. 다음 B 상태에서 C가 된대요. B에서 C로 내려가요. 압력이 감소했죠. 압력이 감소했고 부피 증가했는지 내용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피 증가 부피 증가했죠. 찾는 거예요. 찾기 게임이에요. 부피 증가. 과학은요 완벽한 이해를